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철 교수님이신데요. 올 6월에 한남대학교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키르기즈스탄의 케인국제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박대철 교수님인데 발표해 주실 내용은 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개도국 원격 교육의 지원 방안입니다. 박 교수님 나오시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소개한 대로 저는 이제 키르기스탄의 개인 국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실제 그 개도국에서 그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적인 면, 환경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려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그 장벽을 허무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이제 시작할 때 일전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또 저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혹시 뭐 아시는 분, 1532년 11월 6일 페루 그 당시 잉카 제국이었죠. 거기에 이제 그 유럽의 어떤 그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그 지원을 받고 한 156명의 이제 그 용병이 모집이 돼서 이제 그 남미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예, 페루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뭐 지도자가 프란시스코 뭐 피사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같이 데리고 갔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몇 명 안 되는 뭐 168명이라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제국을 제압을 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 저희 시대에도 이미 그 어떤 충돌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AI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면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 많은 그 군사를 이제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결론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날카롭고 위협적인 장검, 무시무시한 뭐 총,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철갑 옷이라든지 어떤 도구죠. 결국은 도구를 사용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그 제국의 황제를 체포했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그 제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이제 도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미 이제 설명을 이제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전에 보면 물리적인 세상이었죠. 종이 문서,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혁명이 이제 들어오면서 종이 문서가 점차적으로 전자문서화되었고 그 사람과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소통하는 그 중간에 인터넷이라는 컴퓨터라는 어떤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4차 또는 블록체인 혁명 이 시대에 와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대한 어떤 이 조합체처럼 되어진 어떤 체인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또 인공지능과 어떤 그 자원에 대한 그 밸류를 다시금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게 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런 제가 있는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뭐 중앙아시아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듣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대학에 가보게 되면 주로 이론 강의예요. 실습실이 없습니다. 국립대학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지어 뭐 거의 아마 그 구소련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요. 학생이 결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워야 될 시수가 있어요. 그 시수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빠져도 그 담당 교수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학점과 그 결석 출결이 처리되는. 그러니까 뭐 실습을 한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적인 이런 기술들이 그런 곳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이제 개독 분야에 그래서 이제 개독의 교육 분야 중에서 그런 이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런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는 어떤 방책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인프라를 확대해서, 사실 그렇죠. 선진국은 이제 그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어떤 뭐 무역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상호 어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이제 인프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비용 또는 운영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경험을 했죠. 그 사람이 어느 기관, 조직에 있다가 나가버리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놨는지 몰라요. 그죠? 패스워드도 바꿔버리고, 뭐, 인터넷 같으면 그 케이블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거기서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에 좀 의존할 수 있도록 그 바꿔가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자, 학습자의 좀 매체 접근성, 용이성, 또는 운영 비용, 뭐 관리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려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좀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어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떤 학사 관리라든지 또는 뭐 어떤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뭐 기술의 진화라는 거는 우리 1981년에 개인용 PC가 등장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이제 컴퓨터하고 친숙하게 돼 있고 또 그런 컴퓨터 관련 기술들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 인터넷 기술이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웹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원격 교육에 대한 어떤 기술들도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됐고 검색 엔진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2000년대에 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
폰이란 괴물이 좀 등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생활을 이제 많이 이제 변화를 이제 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고,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부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초연결화를 시키기 위한 많은 이제 기반 기술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이제 그런 개도국에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 사람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좀 일반화시켜서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원격 학습 플랫폼이란 걸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좀 꼭 현재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여러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LMS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료 버전이고 굉장히 개도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이제 무료거든요. 이게 무료화되어 있고, 물론 이제 뭐 모듈이라든지 EDX도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개발을 해서 모듈을 이제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글 플랫폼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사용의 어떤 용이성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인 지원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많은 부분을 이미 빌트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활용하게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원격 학습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생각보다도 늦게 출발을 했지만 구글 클래스룸이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초중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개도국에서도 그 대학이 어떤 구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공적인 어떤 기관으로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전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용할 때는 학생들을 등록시키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약간 그렇지만 이런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구글 클래스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기존의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아는 영역의 어떤 강의 내용을 잘 만들어 두시면 그걸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쪽 LMS라든지 구글 클래스룸 쪽으로 가는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 구축의 어떤 용이성, 어떤 편리성, 또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는 이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학기별로 과목을 만들고 강의한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 LMS 도구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는 캔버스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다 기능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그 내용들을 잘 이 구글이 포착을 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건 안 되죠. 보시면 큰 이제 서브 메뉴가 있는데 이제 스트림, 클래스 워크, 피플, 뭐 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채점, 이제 시험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성적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학생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워크 모듈들, 그러니까 쭉 그 강의 모듈 학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모듈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하고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구글이 제공하는 모든 앱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 이미 이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이게 뭐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적용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도구와 플랫폼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강의해서 학생들과 이제 소통하고 성적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 학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 이제 웹 인포메이션 시스템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일종의 오픈 소스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학생 교수 관리라든지 교과목 관리, 뭐 온라인 수강, 뭐 성적 이런 또 다중 언어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어떤 환경을 이제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의 관심은 이제 가보니까 전부 수작업이에요. 성적표 하나를 학생이 띄러 오면 학교에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모든 과목, 학년 들은 모든 과목을 그 담당 그 교무처에 있는 사람이 책 한 권씩이 있어요. 과목별로. 그걸 갖다가 열어서 성적이 얼마고 출석 뭐 이걸 다 수기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학생도 불편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 아마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시스템들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충분히 활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고 이게 그 서버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 사용자당 1년에 지불한 한 명당 1년에 지불하는 비용이 약 한 1불에서 1.5불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중에 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이제 모바일과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개발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아마 이거는 2020년, 내년이죠. 내년이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스크탑 환경이든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든 모든 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고, 혹시 이제 관심 있으면 요 사이트, 데모 사이트가 있는데 wise4edu.com 이라는 이제 테스트 사이트로 가서 이 기능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 이제 이런 직접 학교에서 성적을 처리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텐데 학교별로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든 그 거의 유사한 모든 기능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이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실상 이제 그런 개도국에 가보게 되면 이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거의 뭐 수백 명 뭐 되는 학생들이 정말 그 선생님들이 그냥 그 담당자들이 계속 그 수기 작업을 통해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건 그냥 시스템에 대한 이제 소개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케인 대학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 기간이고 이제 내년 한 학기 동안 이제 시험 운영을 해서 가을 학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적용을 위한 이런 지원 시 이제 고려할 사항들을 보게 되면 국가 수준의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전기, 특히 전기가 중요하고 인터넷 중요하고 뭐 이런 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그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도 이런 게 충분히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나라별로 이게 달라요. 제가 있는 키르는 사실은 전기와 인터넷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원한다 없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준의 그 시설 그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열악하고요. 환경, 컴퓨터실, 랩 환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 실습을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학과에 들어가는데 실습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어쩌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 실습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같으면 대학 교수 월급이 약 300불이에요. 300불을 갖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도시에 살려면 1000불 정도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부업이에요. 다른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심지어 그 얀덱스라는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요. 그것처럼 그런 인력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이제 고등교육 인적 인프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근데 실제 가보게 되면 이게 한참 뭐 설명을 해야 되고 충분히 설득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전혀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이게 돈을 내고 뭔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실제 적용할 때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환경에 가서 있다 보니 그 경우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학교에서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 환경은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지만 이제 이런 모바일 환경은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환경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뭔가 이게 그 어떤 세컨더리 어떤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좀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요. 연수 한번 방문을 하시면 봉사활동이라도 우리 오시게 되면 잘 대접하고 잘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그 Y2는 어디 한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몽골 MIU 대학에서 일단 초기 버전이 나왔고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한국 사람인데 아마 이제 미국 이민 가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 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팀이 그때 실질적으로 회사는 이제 몽골에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직원들을 이제 데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소개하신. 네, 이 와이즈 시스템이요. 네, 지금 이제 다음 학기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하고요. 네,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네, 모든 현지 참 어려운 점이 이제 러시아말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키르말도요. 이 세 언어를 이렇게 동시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뭐 강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참 이 언어,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알게 되면 굉장히 괴롭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떨어져가지고, 백화점 가서, 아주 좋은 백화점입니다. 아주 좋은 가게인데, 가서 이제 로션을 샀어요. 열심히 발랐습니다.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한 2주 동안 발랐는데, 아무래도 피부가 이렇게 뭐 괴사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게 막, 딱딱해져요. 그래서, 원래 키르 제품이 뭐 공산품이 워낙 후지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번역기를 열심히 돌리고 물어보고 해서 번역기를 돌려도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게 제가 로션이라고 그 점원한테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왔는데 여러분 로션이 아니고 비누였어요, 비누. 비누를 2주째 그냥 매일 바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 기후가. 그러니까 이게 딱딱 굳어요. 피부도 굳어지더라고. 어설프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강의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구글 클래스로 모든 강의 노트와 뭐 숙제와 시험 같은 거를 이제 왜냐하면 그 구글 닥 같은 환경을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뭐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도 원격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해서 거기에다 강의를 강의 열어 놓으시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죠. 그런 걸 좀